추락한 사고 현장입니다. 현재 119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으로 위험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무도 없다. 지난 15일 김해 돛대산에 중국 민항기가 추락했습니다. 12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대형 항공기 사고였지만 119 구조대원과 시민들의 희생 정신으로 38명의 고귀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긴박했던 사고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센 폭우와 짙은 안개가 김해시 돛대산을 뒤덮은 지난 15일. 내려가니까 참아요. 네? 엄마 참아요. 한 사람 더 들고, 한 사람 더 들고 내려가고. 웃돌이 거기서 웃돌이. 이분은 자기 지금 동료 한 분과 네. 지금 헤매고 있었어요. 산길. 예, 산길을 헤매고 있어 길을 몰라가지고 예. 네. 헤매고 있는 상태에 지금 발견하고 지금 응급으로 지금 이송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나중에 하지. 구조대원과 시민들은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부상자들의 인명구조에 여념이 없습니다. 동강난 기체 곳곳에서는 화염이 튀었고 언제 어디서 추가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부산방송 취재진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현장 화면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예, 민항기가 추락한 사고 현장입니다. 현재 짙은 검은 연기와 함께 각종 폭발 사고가 연이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자는 현재까지 3명으로 나타났지만 몇 명이 더 생존해 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119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으로 위험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사고 당시의 처참함을 보여주듯 추락한 현장에는 곳곳에 나무가 쓰러져 있고 아직까지 생존자는 3명 외에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자 몇 명이나 바뀌었습니까? 생존자 7, 8명이 예. 우리 저 경찰을 112 순찰차로 해가지고 예. 성모병으로 지금 옮겨줬어요. 7, 8명. 예. 종이처럼 찢겨진 비행기를 뒤덮은 자욱한 연기와 연신 들리는 폭발음 속에서도 구조대원들의 구조 작업은 계속됩니다. 사고 현장 곳곳에서 새어나오는 생존자들이 살려달라는 신음소리에 구조대원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집니다. 가까우면 저희들이 길 몰려. 요 자리야. 요 잠시만 서고 있어. 반대로 생존자로. 성격이 150명, 그다음에 성문이 15명 정도. 간신히 목숨을 건진 남자 승무원은 구조대원의 조심스러운 손놀림에도 통증이 허리와 다리로 밀려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구조대원들은 미처 충격을 떨치지 못한 부상자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한 명의 인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된지 기억납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납니까 지금? 정신을 잃었습니까? 사고 당시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생존자들의 머리 등 온몸에 응급 조치를 하면서 구조대원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마저 벗어 부상자들의 고통을 위로해 줍니다. 구조대원들은 우선 부상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찾아서 응급 조치를 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허리와 머리를 다쳐 꼼짝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부상자들은 들것에 실려서 또 머리에 충격을 입은 부상자는 구조대원의 등에 업혀서 후송됐습니다.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참혹한 사고 현장을 뒤로하고 그날 생존자 구조 작업은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중국 민항기 사고 직후 사고대책본부는 중국 국제항공으로부터 사고기 기장이 31살 치신성이라는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책본부가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두 번째 명단을 보내 기장이 31살 우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장은 31살 우신으로 밝혀졌고 기장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re you a captain of the flight? Yes. 국내 언론 등에는 이후 중국 민항기 사고 기장이 김해공항 선회 경험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 등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표단은 이에 대해 한국 측이 성급하게 사고 원인을 기장의 실수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블랙박스 등의 해독이 마무리돼야 가능하며 미국 측은 블랙박스를 완전 해독하고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만도 3 내지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충격, 고열. 그래도 이게 견뎌낼 수 있게끔은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어느 정도 내부가 소실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혹만이 남아 있는데 첫 번째 의혹은 사고기는 왜 정상 항로보다 북쪽으로 1.8km를 더 갔을까 하는 점입니다. 공교부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경우 활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착륙할 때는 활주로 북쪽 2.7km 터닝 포인트 지점에서 기수를 남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기는 이보다 북쪽으로 1.8km를 더 날아가 활주로 북쪽 4.5km까지 비행했으며 이 지점에 돛대산이 있어 산과 충돌했습니다. 기장이 왜 북쪽으로 1.8km를 더 비행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사고 원인을 밝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혹은 2분간 관제탑과 교신이 두절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항공기는 계기 비행을 할 때는 공항 접근 관제소에서 관제를 하며 시계 비행으로 전환되면 관제탑의 관제 교신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기는 추락 직전 위치를 말하라는 관제탑의 교신에도 불구하고 2분여 동안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사를 결정지은 2분여 동안 여객기에는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혹은 왜 항공기가 활주로 북쪽 2.7km 선회 지점을 벗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국 민항기가 왜 선회 지점을 이탈했는지 정확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역시 일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는 한중미 3개국 합동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는 해당국과 항공사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천문학적 규모의 사상자와 기체 보상 문제가 걸려 있어 3개국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 규명을 둘러싼 한중미 3개국의 치열한 신경전은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너희를 모시고 아무 가는 갔다.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벌써 12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모두 120명을 넘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을 확인한 사람은 불과 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족들의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종자 수색 작업은 더디기만 하고 유족 보상 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 이후 유족들의 모습과 보상 문제 등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 사흘째, 유족들이 처음으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죽음 같은 이야기도 해주고 해야 되지. 여기 있으면 유족들은 참담한 현장에서 숨져간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영한배야, 집에 가자. 모시려고 다 왔다. 아들 거고 나고.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사실이 믿기지 않은 듯 딸과 아들을 앞세워 집에 가자고 재촉합니다.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목 놓아 우는 아들의 손을 잡고는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은 내 아들은. 아이고 내 아들이. 이게 살이가 사고 현장 한켠에서는 시커멓게 타들어가 형체조차 알 수 없는 토막을 놓고 가족의 흔적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아 있는 그거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 뭐라도 있는가 싶어갖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뭐 기내에서 다 식사해. 기체 잔해에 주변을 떠날 줄 모르는 유족들의 분주한 사고 현장. 그 현장 뒤편에 우두커니 써 있는 37살 박종필 씨. 추락한 기체의 잔해 속에서 발견한 여자의 손목시계가 혹시 어머니의 것인지 또 아내의 것인지 기대해봤지만 아님을 확인하고는 안타까움에 그냥 돌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100년 가약을 맺은 조순족 아내와 어머니를 이번 사고로 한꺼번에 떠나보냈습니다. 비자 문제로 아내의 입국이 늦어지자 박 씨의 어머니가 직접 데려오겠다며 중국에 함께 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영사관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 때를 써서라도 데리고 온다고. 우리가 결혼식장 이쪽에서도 결혼식 할 거라고 결혼식장도 잡아놓은 거 벌써 뭐 몇 번 취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말을 못 알아들어갖고 그날은 14일 날 비행기를 못 타고 놓치고 15일 날 비행기를 탔는데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런 불행에 넋이라도 나간 박 씨는 눈물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현장은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둘이밖에 없는데. 중국에서 오는 아내의 나이에 맞춰 준비했던 장미 27송이는 시신도 찾지 못한 참사의 현장 한 귀퉁이에 대신 놓여졌습니다. 여느 부부 부러울 것이 없이 유난히 단란했던 정상화 양진경 씨 부부. 7살 난 준이와 5살 난 현이를 둔 정 씨 부부는 마치 부부애를 과시하듯 경남 창원에서 나란히 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병원 일 때문에 변변히 쉬지 못했던 정 씨 부부는 모처럼 온 가족이 중국 여행에 나섰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병원을 잘 비우지 못하시거든요. 또 작년 여름에도 휴가 못 가시고 그렇게 계시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방학 지나고 좀 한가해지면 그때 같이 좀 쉬시러 가신다고 그때 아기들 데리고 이제 한 번도 못 모시고 나가셨다고 그 두 분 같이 두 아들의 칠순 노부모까지 함께 떠난 이번 가족 여행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여세간의 중국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3대 1가족 6명 가운데 단 한 명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지금 정 씨 부부와 마찬가지로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한 사체는 121구나 됩니다. 많은 유가족들은 김해시청에 마련된 유품 전시관에 들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족들의 흔적을 찾아보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 유가족 측에서 현재까지도 제일 크게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그 사망자에 대한 시신 확인입니다. 근데 그 절차가 물론 어려우리라는 것은 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정말 말로만이 아닌 사실 그대로 실질적으로 성의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고 발생 이후 나흘째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유족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감식 작업인 DNA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진수경상대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내과 검사를 한 번 받은 건 있고 내가 진짜 감사를 한번 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 그때 검사한 거는 저도 지금 시신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연고 시신이라도 확인이 되면 그 연고 시신에도 먼저 DNA 작업이 이루어져가지고 대조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시신 인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가족 찾기를 바라는 유가족들은 DNA 검사에 신락 같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DNA 검사는 현재 국가수직원 50여 명이 주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당초 5월 1, 2일경에 이제 그 1차 검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의 신원 확인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20일 중국 항공사의 왕 카위엔 총재는 본격적으로 유족들의 보상 문제를 회비하기 위해 생존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을 방문해서 환자를 위로했습니다. 유족들도 국내 손해사정법인과 국제법률회사 대표를 만나 보상 협상에 관한 자문을 얻고 97년 괌 사고 당시의 보상 협상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대개 1인당 그 보험 보상 한도에는 제한이었거든요. 그 문제하고 배상액 제한 문제하고는 엄연히 다른 문제인데 배상액 제한하고 보상 한도의 문제가 굉장히 혼동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중국 민항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배상액 제한이 되어 있는지 그 수준은 얼마인지를 유가족들한테 빨리 알려줄 의무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카일기 추락사고 피해자였던 원용자 씨가 찾아와 동병상련의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원 씨 역시 이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채 영혼 결혼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후 수습에 진전을 보지 못한 가운데 유족들은 어제 분향소 이전을 요구하는 김해시청에 몰려가 항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조기를 개항하고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자는데 종문객마저 가로막다니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같은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중국도 부끄럽습니다. 중국한테 지금 부끄럽습니다. 지금이라도 김해시장은 유가족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몰상식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유가족들의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가 있은 지 오늘로 12일이 지났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체는 6구에 불과합니다. 사고 당일에 조사된 결과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가족의 흔적 하나라도 확인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유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인 돛대산의 희생자 추모비와 추모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이들의 아픔은 결코 치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 여객기가 착륙하려던 김해공항은 부산, 경남 그리고 호남과 경북까지 포함하는 남부권의 허브공항으로서 그 역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이러한 중추 관문으로서의 역할은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120여 명 희생자를 낸 이번 참사를 볼 때 공항의 구조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김해공항의 지형적 조건과 시설의 한계, 그리고 김해공항의 미래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시계를 상실한 중국 여객기가 하마터면 충돌할 뻔했던 김해시 진해동의 동원 아파트. 동원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통해서 또 한 번 여객기 충돌의 위험성을 실감했습니다. 신어산에 파묻혔던 여객기는 사고 직전 동원 아파트를 불과 수백 미터 앞두고 저공으로 급선회 비행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마치 9.11 미국 무역센터 테러처럼 비행기가 아파트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이 TV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심하거든요. 뭐 애기들도 깜짝깜짝 놀라 그래요. 많이 그래요. 뭐 얼마나 비행기 가까이 날길래? 비행기 이 아파트에 있다 보면은 우리 저 활동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 비행기가 아파트 쪽을 침입하는 것처럼 그래 보이거든요. 아파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 평소처럼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착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들은 5분 간격으로 신어산 주변을 급선회한 뒤에 공항 활주로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경험한 주민들은 요즘 하루 종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시끄러웠어요. 이거 천둥칠 정도로 평소 이뿐 아니고 이보다 더한 소리가 이 아파트에 막 내려가는 폭격하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민들이 불안해가지고 그래도 이 선의 항공을 이거 진로를 이거 변경 못하는갑다 싶어서 우리는 그대로 있는 거지 뭐. 운항 예정된 비행기가 오지 못하거나 왔다고 해도 상공에서 되돌아가는 여객기의 결항률이 김해공항은 3%대에 이릅니다. 국제공항치고는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북쪽에서 착륙할 때가 많은 봄, 여름철에 결항률이 높습니다. 또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한 번 실패하고 다시 착륙을 시도하는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국내 공항 가운데 김해공항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그 어느 공항을 가봐도 웬만한 악조건 아니면 다 뜨거든요. 근데 부산은 활주로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공항 위치 자체가.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저기 무슨 산이죠? 신호산 때문에 바람이 거꾸로 불 때 저쪽에서 내려올 때 747 지금 못 내리잖아요. 큰 거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녹산 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관계되는 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안 괜찮겠나 싶으네요.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내리려면 안전 강화도는 3% 이하의 범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김해공항은 북쪽에 신어산이 위치해 있어서 3% 범위를 유지하기에는 지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신어산 앞쪽에서 선회 비행을 통해 착륙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악천 후에는 경험 없는 조종사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종사들은 신어산 쪽에서 착륙할 경우에는 착륙 유도 등이 다른 공항보다 더욱 세심하게 설계돼서 착륙 포인트와 방향을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럴 경우에 김해공항은 유도등 시설은 활주로가 시작되기 이전 지점부터 만들어져야 하는데도 다른 공항과 마찬가지로 활주로가 시작되는 데서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형적 여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활주로 방향이 바뀌어서 남풍을 받고 내릴 때는 착륙 화열이 상당히 짧습니다. 신어산, 그러니까 김해 시내하고 신어산하고 우리 활주로 끝하고는 너무 거리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화이널 구간을 잡아서 착륙을 하려면 화이널 구간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화이널 구간을 잡아서 항공기를 안정시켜서 딱 롤아웃을 해갖고 쫙 내려와야 되는데 런웨이 완해실 경우에는 활주로 구간이, 그러니까 화이널 구간이 짧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상당히 그 조작이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김해공항은 군 항공기와 민간 여객기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관제탑의 운영은 공군이 하고 있습니다. 관제탑과의 소통은 문제가 없지만 사용 주파수의 차이 때문에 군 항공기와 민간 여객기 사이에 상호 이해는 불가능해서 위험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공항은 남쪽인 바다 쪽에서 착륙을 해야 관제탑에서도 정방향에서 관제를 할 수 있지만 남풍이 많이 부는 봄, 여름의 경우에는 비행기가 북쪽, 즉 신어산 쪽에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제탑의 시야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 안전 고도 경보 장치 등을 정면으로 보지 못해서 이번 사고에서도 경보음을 울리지 못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해공항이 착륙이 어려운 공항으로 이미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이나 인천공항처럼 인공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제 시스템이 요즘 많이 좋아지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했는데 공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좀 정교한 그리고 인공지능형의 이러한 장비들을 우리나라의 항공교통 현황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새로 도입을 하고 이와 함께 김해공항에 대한 착륙 지침을 국제항공기구를 통해 홍보해서 이번 사고 여객기의 조종사처럼 김해공항의 선회 비행에 당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외국 항공사 사고라는 건 우리가 깊이 새겨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보강해야 되냐면 국내 공항에 대한 국내 조종사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외국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파를 적절히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노력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의 공항은 1940년에 만들어진 수영 공항이 처음입니다. 지금은 센텀시티로 바뀌어 개발되고 있지만은 1976년까지 이곳 수영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이용했습니다. 수영 공항에서 옮겨온 지 26년이 되는 지금의 김해공항은 그동안 몇 차례 확장 공사를 거쳐 1년에 국제선에서 150만 명, 국내선에서 1,5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김해공항 국제선은 무려 12%나 이용객이 늘어서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공항의 규모를 측정하는 기준은 화물 수송보다는 승객 수송, 그것도 국내선보다는 국제선 승객의 수에 좌우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현재 김해공항은 연간 150만 명 수용 능력의 한계치에 지난해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극심한 혼잡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선의 경우에는 150만 명 규모가 적정 규모인데 바로 작년도에 150만 명이 달성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히 황금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아침 8시 반에서 12시 사이는 지금 김해공항의 국제선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임계치를 넘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다음 달 국제선 화물청사 신축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형식은 국제공항이지만은 시설과 운영은 후진국 촌공항이라고 폄하되어 왔습니다. 김해공항은 새로 지어지는 국제선 화물청사를 활용해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손님을 맡게 됩니다.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은 정부까지도 김해공항을 단순한 지방공항으로 보고 발전 잠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김해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을 2010년에 260만 명, 2020년에 4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단계 확장 공사로 2005년 완공 예정인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는 386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향후 15년 정도는 확장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정부의 김해공항 이용 수요 예측이 현실의 절반에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김해공항은 엄청난 이용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개항으로 환승 불편을 겪는 남북권 이용객들이 김해공항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사이에 김해공항에는 괌, 사이판, 서안, 홍콩 등의 신규 노선이 취항했고 현재 외국 15개 도시에 한 주간 121편의 국제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부산, 경남뿐 아니라 광주와 대구, 전남과 경북을 포괄하는 남북권의 허브 공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항공 노선이 없어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잠재 수요와 부산권의 국제화 전략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으로 부산에 신공항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행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항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공항 2단계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완공되어도 항공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산권을 커버하는 새로운 신국제공항 건설이 지금부터 본격화되어야 될 것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항공 역사상 처음인 외국 여객기의 추락 사고. 사고 원인은 김해공항의 경험이 적은 조종사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김해공항은 국제항공업계에서 위험한 공항으로 낙인이 찍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항의 활주로와 관제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하고 공항의 운항 지침과 군민 합동 운영 체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120여 명의 희생자를 돌이켜보며 김해공항은 남북권의 1,500만 명,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국제 허브 공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